안녕하세요. 제과제빵 수업 저장소 정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제빵을 처음 접했을 그 시절이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때 제빵, 빵을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어떤 것이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빵 반죽을 최종 단계까지 치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억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처음 제빵을 이제 접하게 되면 아주 조심스럽게 저울 버튼을 누르면서 계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반죽기를 막 낑낑낑 대면서 띄웁니다. 그래서 아주 긴장 상태로 이제 반죽 시작 버튼을 누르죠. 그럼 이제 반죽기 막 돌아갑니다. 신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이제 빵 반죽이 덩어리가 되면서 막 소리도 나면서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설명해 주시는 분은 이제 시작하고 나면 다른 데 가 있다가 어느 순간 슥 오셔갖고 딱 반죽을 본 다음에 이게 최종 단계에 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빼면 글루텐 막을 확인시켜주죠. 그래서 이렇게 쭉 늘리신 다음에 늘어났을 때 이게 지문이 보이면 이게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고 설명하시고 가요. 여기까지가 반죽에 대한 전체 설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정도까지만 인식한 제 초보자인 시절은 이 정도까지만 인식한 상태에서 이제 반죽을 반복하게 됩니다. 실습을 계속하면서 반죽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그냥 최종 단계를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됩니다로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설명부터가 이 정도까지만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는구나 하고 어림짐작으로 알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어림짐작으로 안다는 건 정확하게는 모른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반복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떨 때는 최종 단계라고 생각하는 저는 몰라요. 지금 최종 단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최종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에 뺄 때도 있고요. 최종 단계 한참 전에. 그리고 최종 단계에 잘 맞출 때도 있고요. 최종 단계를 지나서 뺄 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제 일관적이지 않은 빵 반죽 상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빵 반죽이 이상하니까 최종 제품에서 이게 왜 이러지 하는 실수가 반복이 돼요. 근데 이제 웃기는 건 모르는 상태에서 반복된 실수는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수를. 왜냐면은 뭘 잘못했는지 조차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분명 저처럼 빵 반죽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형 실력은 늘지만 최종적으로 최종 제품에 실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준비한 이 영상은 가장 빵의 기초인 반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세 가지를 짚어드릴 건데요. 빵 반죽의 원리, 빵 반죽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 빵 반죽에는 6단계가 있다. 6단계별로 어떤 반죽들이 만들어지느냐, 어떤 상태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반죽들의 상태를 사진과 모래 안에서의 사진과 글루텐 막을 사진하는 그 사진들로서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정확하게 끝까지 보시고 이제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빵 반죽 상태가 어떤 거고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이걸 이론적으로 깔고 거기다 이제 실습을 하시면 정말 빵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론적인 바탕이 딱 완성이 된 상태에서 뭔가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영상들 빵 반죽 이해를 높이기 위한 영상이니까요. 여기 이 빵 반죽 아직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첫 단계로서 빵 반죽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텐 생산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자, 우선 글루텐을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밀가루 반죽에 있어서 이거는 반죽의 기본 원리입니다. 네, 글루텐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빵 반죽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글루텐 프리 빵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빵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그냥 떡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빵 같은 그 촉촉한 폭신폭신한 식감을 주려면 글루텐이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글루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한번 볼게요. 자, 밀가루에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단백질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는 글리아딘이고요. 두 번째는 글루테닌입니다. 첫 번째 글리아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잘 늘어나는 성질, 신장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쭉 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형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우실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글리아딘이 그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현미경을 봤을 때 이 작은 알갱이들을 껌이라고 생각하세요. 껌은 찍 하고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글리아딘은 껌처럼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글루테닌은 복원되는 성질,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은 이제 뭔가를 눌렀을 때 원상태로 이제 돌아오는 힘을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외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막대기 모양이잖아요. 그럼 막대기 모양이면 이 막대기를 양 끝으로 누른 다음에 뿅 하고 다시 원상태로 된다. 그러니까 대나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대나무는 양 끝에서 누르면 이렇게 눌렀다가 총 하고 다시 원상태로 되잖아요. 그렇게 탄력성을 갖고 있다. 다시 정리. 글리아딘은 껌, 글루테닌은 대나무.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단백질이 뭐랑 만나냐? 물과 만나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데 여기 한 가지 빠졌어요. 물과 만난 다음에 이렇게 힘을 가해줘. 이렇게 누르든지 치든지 이런 힘을 가해줘야지만 바로 이 글루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글루텐은 정확하게는 점성, 끈적거리는 것과 탄성, 예,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다고 해요. 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고 하면 밀가루 단백질인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물과 만나고 힘을 가해지면 그제서야 글루텐이 형성된다. 예,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한 번 더 다른 그림으로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한 건데 조금 더 다른 형식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글루텐이 있어요. 글루테닌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막대기 모양으로서 탱탱 하는 탄력을 준다. 탄성은 원래 있던 그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글리아딘은 동글동글한 게 뭐라고 하시죠? 제가 껌이라고 했죠. 껌처럼 찍 늘어나는 성질이 있다. 점성과 신장성이 있어요. 점성은 끈적거리는 거고요. 신장성은 늘어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껌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반죽하게 됩니다. 반죽은 힘을 가하는 거예요. 힘을 가하는 것이 반죽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반죽을 해야지만 글루텐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글루텐이 형성돼서 점성과 탄성과 늘어나는 힘을 갖고 있는 그 글루텐 반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반죽을 하다 보면 반죽이 매끄러워지고 어떻게 보면 배열이 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얽혀 있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뭐 이렇게 뒤섞여 있는 상태가 되는 이 글루텐이 반죽을 함에 따라서 자, 글루테닌은 이렇게 되고요. 글리아딘은 여기 덜덜덜 붙는 이렇게 일정하게 배열이 되는 이렇게 발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지만 반죽은 글리아딘이라는 늘어나는 성질을 가진 단백질과 글루텐이라는 탄력을 가진 그 단백질 두 개가 물과 만난 다음에 힘을 받아서 글루텐이라는 단백질로 배열이 바뀐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빵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그냥 만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반죽의 6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반죽의 6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반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반죽에 이루어지는 기본 원리, 글루텐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이제 거기에 더해져서 이제 반죽의 6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이때 끝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걸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수화 단계인데, 수화 단계는 영어로 픽업 단계입니다. 픽업은 뭔가 잡아 드는 건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밀가루가 물을 잡아서 끌어온다. 그래서 수화된다. 물이 흡수된다. 이 단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여러분이 제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이 주변에가 이제 섞이기 시작해요. 천천히. 주변이 들러붙는 상태에서 천천히 1단을 섞으셔야 됩니다. 1단. 이게 중요한데 천천히 섞으셔서 골고루 재료가 혼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수화 단계입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이 여기서 이제 2단으로 바로 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빵 제품 자체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단으로 쳤을 경우는
그 반죽에 그 골고루 이제 분포가 돼야 되는데 재료들이 그게 아니라 한쪽은 막 섞여서 막 글루텐이 발전되기 시작하고 한쪽은 덜 섞이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반드시 1단으로 수화 단계를 천천히 섞어준다. 예,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수화 단계를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밀가루, 설탕, 탈지 분유 등 원재료에 물을 가해서 혼합만 한 것입니다. 혼합. 섞기만 한 게 혼합 단계예요. 그래서 반죽으로서 결합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합된 게 아니에요. 결합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질퍽질퍽한 상태로 분포가 균일하지 않다. 예,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단계는 뭐 헷갈리실 필요도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1단으로만 천천히 치시면 된다. 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클럽 단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클럽 단계의 그림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럽 단계 보시면 주변에가 아까 수화 단계에 비해서 깨끗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수화 단계였고요. 클럽 단계죠. 자, 클럽 단계는 이제 전체적으로 수분을 다 끌어왔어요. 글루텐이. 그러면서 반죽기가 계속 일단은 돌고 있잖아요. 돌고 있으면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글루텐 발전이 살살살. 글루텐 발전이 된다는 것은 자기 한 덩어리를 뭉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한 덩어리로 모든 걸 끌어와서 뭉쳐서 주변마저 깨끗이 만들어버리는 업이 뭐 깨끗해지다 이런 뜻인데 반죽 볼 주변이 깨끗해지면 클린업 단계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1단이고요. 1단으로 쳐야 돼요. 1단 속도로. 그래서 이후에는 2단으로 바꿉니다. 속도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있는데요. 여기 이게 뭐죠? 네, 이게 바로 유지인데 유지는 클린업 단계에서 투입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그 이유는 뭐냐면은 유지에 있는 그 지방 성분이 빵을 부드럽게 해주는데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 역할 자체가 글루텐의 형성을 방해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유지를 넣고 치기 시작하면 글루텐 형성이 더뎌요. 속도가,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지 넣지 않고 클럽 단계 이후에 넣는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클럽 단계도 정의를 해볼게요. 그런데 이때도 글루텐 막을 확인할 수는 있어요. 이런 식이 됩니다. 상당히 거칠고요. 결합을 하긴 했지만 결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 했을 정도의 결합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이제 클럽 단계 글루텐 막인데 이때 페이스츄리 반죽만큼은 이때 반죽을 끝냅니다. 그 이유는 그걸 만들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드려볼게요. 페이스츄리 반죽은 이렇게 많이 접어요. 접으면서 이제 나중에 잘라서 굽게 되는 반죽인데 접는 과정 자체가 반죽에 힘을 가하는 겁니다. 밀가루에서 글루텐 발전하는 그 원리가 뭐였었죠? 예, 그쵸. 밀가루에다 물을 더하고 힘을 가하면 글루텐이 된다. 그랬었죠. 예, 마찬가지예요. 반죽을 크림 단계까지 쳤지만 그 이상으로 계속 접어주는 그 힘을 가해주기 때문에 계속 반죽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트리만큼은 이 단계에서 끝난다. 예,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클린업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클립 단계 믹싱 속도는 저속에서 중속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때 그리고 밀가루는 물을 빨아들여서 반죽으로서의 결합을 가지게 되고 반죽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볼이 깨끗하게 떨어지게 된다. 그게 중요하죠. 볼이 깨끗하게 떨어진다. 그리고 나면 글루텐 결합이 적어서 반죽은 넓혀보면 글루텐만이 두껍고 찢어진다. 그리고 단면은 거치게 바로 클리너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발전 단계 설명을 드려볼게요. 발전 단계의 사진입니다. 발전 단계 사진인데 자 이제 클럽 단계와는 완전히 다르게 전체적으로 반죽기 전체가 매끄러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발전 단계를 판단하는 기준 첫 번째 반죽 칠 때 소리 난다. 무슨 얘기냐? 반죽기를 칠 때 탁탁탁탁 하면서 일정한 간격을 탁탁탁 반죽 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반죽기 그 가장자리에 부딪히는 소리. 이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발전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예,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클린업 단계부터 발전 단계까지의 속도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그때는 다른 작업을 하셔도 된다. 예, 이거를 미리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때 시간 절약하실 수 있고요. 자, 발전 단계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두 번째가 겉이 매끄럽다. 초보자분들이 저도 초보자 시절이 있었지만 가장 시간을 많이 뺏어 먹는 부분이 반죽에서 글루텐을 확인하는 시간이 많이 뺏어 먹어요. 그리고 글루텐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때 하는 게 가장 시간을 잡아먹는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거 몰라서 그런 건데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반죽 표면이 보이시죠?
여기서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보시면 안 되고요. 무슨 말이냐? 반죽기를 반죽기에서 훅이 돌아가면서 반죽을 할 때 쫙 당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당겨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보시면 매끄러워요. 이 부분이 매끄럽기 시작하면 슬슬 확인하셔도 돼요. 발전 단계라는 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근데 이쪽을 보시면 매끄럽지 않고 거칠거든요. 이쪽으로는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매끄러운 부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매끄럽냐 안 매끄럽냐 그걸 보고서 여러분이 매끄러워졌구나. 이제 발전 단계에 접어들었구나. 이걸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쫙 글루텐을 떼면 어떤 식이냐? 바로 이렇게 되는데 자, 요게 설명드리는 게 상당히 제가 조심스럽기도 한데 한번 잘 해볼게요. 발전 단계에 들어갔다는 걸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끄러워야 됩니다. 반죽이. 매끄럽죠, 반죽. 아까 보시다시피 늘어난 쪽이 매끄러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글루텐 막이 매끄럽지만 지문이 보이기 전에 찢어져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발전 단계는 반죽의 6단계 중에 탄력성,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 성질이 가장 강한 단계입니다. 나중에 그래프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단계에서 글루텐 막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자, 보세요. 글루텐 막이 형성됐어요. 매끄러워요. 그런데 글루텐 막으로 이제 지문까지 보이게 쭉 늘리려고 하면 쭉 찢어져야 돼요. 그게 발전 단계입니다. 말씀드려요. 매끄럽지만, 글루텐 막이 매끄럽게 늘어나지만, 탄력이 좋아서 지문이 보이기 전에 찢어져야 된다. 이게 발전 단계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헷갈리신 분이 엄청 많고요. 학생들도 몇 번 설명해도 헷갈립니다. 이 사진 기억하시고요. 지문이 보이기 전에 찢어져야 된다. 그 두 가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발전 단계 웬만해서는 잘 뺄 수 있어요. 그거 잘 기억해 주세요. 발전 단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전 단계. 글루텐의 결합과 수화 진행 과정에 따라 외관상 광택이 있고 살짝 광택이 나요. 매끄러움이 생긴다. 반죽을 늘려보면 신전성이 있지만 결합력을 가진 반죽으로 신전성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진다. 이게 뭔 얘기냐? 탄력이 최대다. 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탄력이 최대다. 발전 단계는 탄력이 최대다. 발전 단계는 탄력이 최대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반죽은 후크에 엉켜붙고 볼이 부딪힐 때 건조하고 둔탁한 소리가 난다. 탁탁탁탁탁탁 이런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발전 단계다. 발전 단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최종 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4단계인데요. 6단계 중에 4단계가 최종 단계입니다. 자, 최종 단계는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제 매끄럽다는 느낌도 받고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광택도 나기 시작합니다. 발전 단계에서는 광택까지 확인하기 조금 애매한데 최종 단계에서는 광택이 나고요. 약간 발전 단계보다 반죽이 처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최종 단계인데 자, 글루텐 막을 확인하면 이렇게 됩니다. 발전 단계에서는 글루텐 막이 보이기 전에 찢어져야 돼요. 근데 최종 단계는 아주 매끄럽게 늘어납니다. 매끄럽게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최종 단계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글루텐 막이 매끄럽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부분이 보인다. 이게 최종 단계입니다. 이게 최종 단계. 반죽이 매끄럽다. 글루텐 막이 매끄럽다. 글루텐 막에 뭉친 게 없다.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최종 단계까지는 여러분이 잘 확인할 수 있고요. 과반죽 단계까지 가고 파괴 단계까지 한 다음에 정말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가 정말 여러분이 헷갈리는 그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최종 단계가 이거예요. 근데 지문 보인다는 거에만 이제 집중을 하시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돼요. 그게 어떤 건지 이제 최종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종 단계가 이렇게 되는데 최종 단계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게요. 최종 단계 반죽은 후크에 달라붙어 있지만 후크가 부딪힐 때마다 붙어서 잡아당기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탁탁탁탁이 아니라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반죽 볼에. 왜냐하면 탄력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늘어나는 신정성과 점성, 끈적끈적함이 이제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죽 6단계에서 그래프로 설명드릴 테 하고요. 그 다음에 볼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금 질퍽한 소리로 바뀌고요. 중요한 건 반죽을 넓게 펴보면 얇고 미끈하게, 매끈하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약간 말랐다는 느낌도 가질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이 단계를 포착하는 것이 제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의 빵은 최종 단계만 거치시면, 최종 단계까지만 치시면 됩니다. 발전 단계, 과반죽 단계에서 하는 빵은 많지 않고요. 최종 단계에서 꺼내는 빵이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좋은 반죽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 단계를 지나면 어떤 반죽이 되느냐. 이게 최종 단계를 죄송합니다. 최종 단계를 지난 let down 단계인데, let down은 영어로 표현했을 때 let down. 예, 늘어진다는 느낌입니다. 탄력은 더 줄어들고요. 이제 늘어나는 힘과 늘어나는 성질과 끈적거리는 그 점성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반죽 상태는 어떠냐? 이렇게 전체적으로 광택이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반짝해요. 그리고 축 처져서 딱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쫙 쪘을 때 아주 끝내주죠. 보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와, 글루텐 막을 확인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슬쩍 잡아당기면 주먹 늘어나요. 그래서 글루텐 막 짐은 그냥 쉽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렛다운 단계인데 왜 이 단계까지 만드느냐? 정리해 볼게요. 자, 믹싱을 계속하면 반죽에 탄력이 없고 축축해 보이고 끈적거린다는 얘기예요. 이 정상적인 점착성을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하면 반죽이 저항 없이 얇게 늘어난다. 그리고 이거를 오버 믹싱이라고 부른다. 네, 그런 단계인데요. 자, 식빵과 같은 제품은 다소 오버 믹싱된 편이 안정된 좋은 빵을 만들 수 있다. 빵을 지워졌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발전 단계까지 치면 이 단단하고 높은 빵이 나온다 쳤을 때 최종 단계까지 치면 살짝 처지는 빵, 그리고 렛다운까지 가면 완전히 이렇게 약간 처지는 빵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렛다운까지 치면 처지는 빵이 되는데 모양이 안 좋지 않냐? 네, 맞아요. 모양 안 좋아요. 그냥 구우면. 평철판에 그냥 구우면. 그런데 틀에다 굽는 빵의 경우에는 틀이 그 모양을 잡아주기 때문에 늘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늘어진다 해도 틀이 잡고 있기 때문에 틀 안에서 예, 크고 발효하고 틀 안에서 구워져요. 렛다운 단계까지 치면 상당히 부드러운 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기포는 고르고 부드러운 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치는 빵도 꽤 있다. 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식빵, 그 최종 단계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거의 최종 단계 후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기능사 메뉴에서는 유일하게 단팥빵이랑 뭐였죠? 식빵, 비상 스트레이트법 이 두 가지가 렛다운 단계 비슷하게 간다는 건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진 않아요. 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파괴 단계인데, 자, 파괴 단계는 말 그대로 브레이크다운, 파괴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단계까지 반죽을 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힘을 가해도 이 단계가 잘 되지 않는다고요. 예, 그리고 반죽은 쳐져서 완전히 탄력성을 잃고 달라붙는 것도 현저히 눈에 띈다고 합니다. 완전히 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쭉 늘어나서 뜯어서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 바로 파괴 단계라고 해요. 이 단계에서는 반죽을 넓힐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파괴 단계에 대한 사진이나 그런 영상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좀 그런데 파괴 단계가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과반죽에서도 오래오래 쳐야지 파괴 단계에 간신히 이룰 수가 있을까 말까다.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빵을 망치는데 여기서 실수하는 게 정말 많아요. 특히 학생들 중에서 생각 없이 그냥 반복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실수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게 클린업과 발전 단계 중간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웃기는 건 이게 뭐냐? 제가 네이버에서 최종 단계 글루텐 막 확인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사진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자, 글루텐 막에 지금 지문이 보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지문이 보인다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실수를 하게 돼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애매하게 알고 있으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지문이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최종 단계에서 두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첫 번째, 최종 단계 말씀드립니다. 글루텐 막의 첫 번째, 매끄러워야 돼요. 뭉침 없이. 뭉침 없이. 2번이 지문이 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지 최종 단계입니다. 최종 단계. 근데 지금 이 사진상에서 보시면 매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지문만 보입니다. 그래서 헷갈려서 2단계에서 끝내는 분들이 있어요. 끝내는 학생들이 종종 나왔고요. 그럼 빵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발전 단계도 되기 전입니다. 글루텐 막이 정확하게 형성이 거의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빵이 글루텐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니까 가스를 포지 못해서 상당히 작은 빵이 나와요. 부피가 형성이 안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글루텐이 발전 단계도 되기 전인데 이분은 이미 최종 단계라고 판단하고 사진을 찍고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신 거죠. 좀 제가 가서 그걸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수업 자료를 쓰기 참 좋은 자료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거 실수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헷갈리지 않도록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른쪽 게 최종 단계입니다. 매끄럽고 뭉침 없이 지문이 보여요. 매끄럽고 뭉침 없이 지문이 보입니다. 이게 최종 단계인데 지금 이게 헷갈리시는 분이 또 올리신 것 같아요. 왼쪽 사진은 빨간색으로 지금 동그라미 친 왼쪽 사진은 아직 발전 단계가 되지 않은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걸 판단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뭉쳐있는 게 느낌이 보여요. 중간중간에. 이거는 더 치면은 이게 매끄러워져 전체적으로 발전이 되면서. 근데 그 전에 잘 늘어난다는 그 느낌과 플러스 지문이 보일 거라는 그것만으로 지금 최종 단계라고 판단한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반죽 중에 유지와 그러니까 유지 버터나 마가린이나 쇼트닝이나 그런 것들과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반죽은 그냥 잘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반죽, 단과자빵 반죽이라고 하는 그런 반죽, 고율배합 반죽이라고 하는 그런 반죽들을 칠 때 이런 실수가 많이 나타나요. 반죽이 그냥 잘 늘어나요. 뭉쳐있는 상태인데도 잘 늘어나요. 그리고 지문이 보입니다. 그럼 다 됐네? 하고 그냥 꺼내버려요. 그런 실수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반죽의 6단계를 마지막으로 그래프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죽의 6단계를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사진을 보면서 이게 어떤 단계다 이런 걸 조심해라 설명드렸었어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정리하는 의미로 이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따라오셔야 좋은 게 이걸 이해하시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빨라져요. 바로 탄력과 신장성으로서 반죽 6단계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반죽은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글리아딘이 신장성을 나타내고요. 글루테닌이 탄성을 나타냅니다. 그 두 가지가 변화하면서 반죽의 단계가 바뀌어요.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탄력. 탄력은 눌렀을 때 다시 되돌아오는 힘이 탄력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 탄력은 처음에 수화 단계에 있어서는 결합이 없기 때문에 아예 탄력성이 없습니다. 없다가 클린업 단계가 되면서부터 올라가요. 발전 단계가 이렇게 쭉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끊어져요. 네. 발전 단계가 됐을 때 최대의 탄력성을 가진다. 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최대 탄력성이 발전 단계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신장성인데 신장성은 글리아딘이 만들어주고요. 쭉 늘어나는 성질입니다. 그럼 신장성은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가다가 네, 이런 식으로 돼요. 신장성은 갈수록 쭉 계속 좋아집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그래프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치화한 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렸을 뿐이지 어떻게 수치화해서 나온 그래프는 아닙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설명드려 볼게요. 자, 수화 단계는 여기입니다. 네, 탄력성도 없고 신장성도 없어요. 그리고 클린업 단계는 여기인데요. 이제 약간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탄력성도 있기 때문에 뭐 버티긴 해요. 솔직히 버티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발전 단계가 되면 네, 탄력이 최대다. 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탄력이 최대. 그러면은 빵에 구웠을 때 동그랗게 나올 수 있다. 네,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최종 단계가 되게 애매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세요. 제가 조금 빗나가게 그렸네요. 여기가 바로 최종 단계인데, 최종 단계. 최종 단계는 탄력과 신장성이, 적절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적당한 탄력과 늘어나는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 적당한 얘기는 뭐냐?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하면서도 애매한 부분인데 탄력과 신장력이 적절해서 성형하기도 좋고 만들었을 때 빵이 나오는 것도 좋고 그게 바로 최종 단계입니다. 탄력성은 약간 줄어들고요. 신장성은 약간 늘어나고요. 이런 단계가 있고요. 최종 단계에서 이제 빵을 굽게 되면 평철판에 구웠다는 가정하에 아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통통하게 나오던 애가 약간 느슨하게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게 바로 최종 단계고요. 자, 그 다음에 과반죽 단계인데 과반죽 단계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여기가 바로 과반죽 단계인데
보시다시피 신장성이 최대라고 하시면 됩니다. 파괴 단계가 신장성 최대인데 왜 신장성 최대라고 하시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파괴 단계는 거의 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표현하지는 않고요. 빵을 만들 수 있는 반죽 중에 신장성을 최대로 잡는 단계를 과반죽 단계라고 한다. let down, 늘어지는 단계라고 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좀 더 외우기 쉽습니다. 자, 그럼 과반죽 단계에서 만약에 빵을 구우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자, 발전 단계에서 통통하게 나오면 수용 단계에서 약간 느슨해지고요. 과반죽 단계에서는 더 느슨해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겠죠. 네, 아시겠나요? 근데 과반죽까지 외친다고 했었죠? 네, 맞아요. 과반죽 단계에서는 이렇게 틀을 놓고 이렇게 반죽을 넣으면 이게 부풀었을 때, 이게 발효가 됐을 때 이 틀 안에 이렇게 채워지기 때문에 반죽이 늘어져도 굳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런 반죽들을 과반죽 단계까지 친다. 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괴인데, 파괴는 그냥 늘어나는 힘만 있고요. 탄력이 없기 때문에 툭툭 끊어져 버려서 빵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론상으로만 듣고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찾아봐도 거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영상이나 사진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은 네, 저에게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링크 같은 거 제가 찾아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반죽의 기본 원리, 반죽 6단계에 대한 그 사진과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프로서 탄력과 신장성 두 가지의 힘의 변화를 따라서 반죽 6단계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반죽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 6단계 설명, 그리고 그래프로서 설명 이렇게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반죽이 저렇게 해서 완성이 되고 저 단계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구나 이거를 기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제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파괴 단계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이나 네이버 블로그나 기타 등등 이미지나 영상을 찾고 싶은데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한번 파괴 단계를 만들어보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서 여러분께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